네, 이곳은 영등포역입니다.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의 행렬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 옆에 나와 있는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만나서 잠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등포에서 결합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시군요. 이게 마지막 코스이고요. 지역구 의원이자 또 민주당 의원이자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 의원으로서 네. 이 행진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행진이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행진입니다. 하지만 이게 참사가 100일째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척이 없는 이유는 여당의 완강한 반대고, 그 여당의 완강한 반대 뒤에는 청와대 입장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 분명하죠. 네. 청와대는 공식으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에 청와대의 입장이 녹아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세월호 특별법에 들어있지 않은 여러 가지 사실들이 보도를 하고 일부는 정말로 거짓말이 들어있는 거죠. 이 사태는 우려할 만한 거고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마치 무슨 엄청나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면서 이 협상 자체를 방해하고 협상을 무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오늘이 한 마감 시한 중에 하나고요. 100일째. 네, 100일이라는 중대한 시한이 있고요. 또 하나의 시한은 아마 이제 7월 임시국회가 하나 또 시한이 되기 때문에 7월 임시국회는 물론 형식적으로는 8월 중순까지 돼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8월이 되면 국회가 열리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7월이 마감 시한의 하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어떻게든지 좀 고쳐보고 국민의 뜻을 모아보겠다는 이 행진을 조직을 했고 이 행진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시한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국회에서 해결될 수가 없는 건가요? 국회 여야의 어떤 여야의 협의는 그 사이 꾸준히 있었습니다만은 당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대의 걸림돌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가 있죠. 그래서 기소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연한 입장을 이미 밝혔고요. 다만 수사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요. 국정조사를 해보면은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이 국정조사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직접 경험과 목도를 하신 건데요. 국정조사는 조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국정조사에는 이 사람을 부르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주 제한적이고요. 미국의 의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르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수사에 준하는 권한을 국회에 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미 그리고 국정조사는 청문회만 남겨놓고 기관 보고와 여러 가지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이것은 유가족들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고요. 이 국정조사를 뛰어넘는 그런 지금 권한이 국회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요구하는 거고 수사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권은 사실 국가기관이 다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기소권 문제가 있는데 기소권 문제는 그래서 저희들이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에 앞서서 지금 일반에 드러나 있지 않는 것은 이 구성 문제입니다. 여야와 유가족이 고루 나눠 가져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여당 우위의 구조를 내놓지 않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지금 밖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여당이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지노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를 우리가 고치지 않는 한 그냥 국정조사를 계속하고 청문회를 하고 이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미 있는 국정조사와 의미 있는 특별법을 지금 요구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의미 있는 특별법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알려지고 또 알리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론이 계속해서 여당의 목소리만을 실어주는데요. 그러게요. 지금 유가족들이 엉토당토하지 않는 정말로 유가족을 비하하는 얘기를 하면서 유가족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특별법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의 일부가 너무나 안타까운 유가족들의 실정을 감안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제한 형태로 지금 법안을 내놓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요. 그건 유가족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거고 지금 모든 법안이 pay and go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감당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족도 잘 알고 있고 야당 의원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페이할 수 없는 부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법안을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그것을 마치 한 것처럼 유가족들이 엄청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브리핑을 하고 이러는 것은 비겁한 짓이고 이것은 진실되지 않은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정당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뭐 새누리당 쪽에서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인터넷이나 또 기존의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비겁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뭐 심재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카톡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본인이 자기가 직접 하면서 이것을 입법 활동 내지는 위원회 활동의 일환이라고 강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짓이죠. 이런 것을 분간해 낼 수 있는 우리 여론과 언론이 중요한데 불행하게도 지금 환경 자체 우리 지금 정치 현실이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보면 알지만은 콘크리트 여권 지지 세력이 분명히 있고요. 여기에 또 박근혜 센티멘탈리즘이 작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정치나 여론이나 언론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어떤 두터운 벽이 있다는 것을 실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유가족들이 정치에 무관한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분들이 아마 정치의 현장에서 지금 실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참 답답한 현실인데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130석의 야당이 그런 거 하나도 못하느냐는 질타를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야당 의원을 2년여 동안 해본 경험으로는 이 콘크리트 같은 여당과 그 지지 세력을 놓고 저희들이 만약에 150석 이상의 과반을 획득한다면 모르겠는데 130석이나 80석이나 사실 비슷하다는 느낌을 제가 대단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정치 현실이고 이 정치 현실을 깰 수 있는 지금의 풍토는 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끝까지 싸우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메시지나 낙관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대단히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경민 새정치 민주연합 최고위원 만나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 영등포역에서 유가족들의 행렬이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방금 전까지만 스럽게 폭우가 내려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 지금은 약간 비줄기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비는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네, 박승희 기자. 네, 지금 이제 국회로 바로 행진하게 되겠죠? 네, 지금 한 45분 정도 거리가 남아 있는데요. 원래 1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비 때문에 잠시 시간이 늦춰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씩 아무래도 걸음걸이가 무거워지고 늦춰질 것 같은데 그곳에서 점심을 먹고 약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 서울 광장으로 향하게 되겠죠. 네, 오마이TV 생중계 바로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월 10,000원 자발적 시청료 그리고 10만인 클럽 성원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시 화면을 행진 대열로 넘기겠습니다.